무기 수출국으로 가는 일본, 그 협력국이자 경쟁자 한국. 한승동 에디터. 오는 7일 서울에 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집권 이후 일본 재무장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키나와 남쪽 대만에 가까운 동중국해 쪽에 일본령 섬들의 자위대 기지들이 들어서고 미사일들이 배치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이제까지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방침을 수정해 전차와 전투함정인 호위함 등 살상무기까지 포함한 방위장비 수출길을 열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제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최근 폴란드 등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출에 대한 일본 미디어들의 보도가 늘어나면서 일본도 그동안 구축해온 평화헌법 평화국가 틀을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 내의 여론 변화 움직임과도 밀접히 연동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 공명연립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공급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155mm 포탄 대량 공급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논의와도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7일 서울에 오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정부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며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층 더 활발해지고 있는 한일 두 나라의 방위산업 강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공급 논의는 그 시기와 방향이 서로 상당 부분 겹쳐져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군사안보협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휘 아래 한일 두 나라가 전쟁 국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대만에 가까운 일본 야에야마 제도의 중심인 이시가키 섬에 올해 3월 육상자위대 주둔지가 들어섰다. 인구 5만 정도의 이 섬이 지금 미사일 배치를 둘러싸고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면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거세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계획 등 이른바 안보 관련 산문서가 개정되면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명기된 뒤 일어난 변화다. 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시가키 시가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2018년이다. 이에 따라 들어선 자위대 기지에 미사일이 배치될 예정인데 이 미사일들은 적의 착륙과 상륙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장비라는 설명이 붙었다. 그런데 이 미사일들이 인근 국가에도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지닌 것이라면 방어적인 것이냐 공격적인 것이냐와는 상관없이 미사일이 배치된 이시가키 섬 자체가 인근 국가 또는 적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인근 국가나 적은 사실상 중국을 가리킨다. 일본 방위성은 난세이제도 섬들에 배치될 장거리 미사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섬에 배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이시가키 시의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여론이 갈리면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육상자위대 배치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모임이 결성되고 유권자의 약 40%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시와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모임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위대 주둔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찬반을 떠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위대 주둔도 미사일 배치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의사 표시도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시민이 없는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다. 육상자위대 주둔지 수용에 찬성했던 사람들 사이에도 불안과 우려가 확산됐다. 그것은 기시다 정권이 안보 관련 산문서 개정 때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면서부터다. 그것은 평화주의를 내건 평화헌법 아래서 일본 방위의 기본 방침인 전수방위 원칙을 깨버린 것으로 판단을 잘못할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상대국의 공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아사히는 3일 장문의 사설을 써서 비판했는데 그 요점 가운데 하나는 기시다 총리가 안보 산문서 개정에 대해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역사적 전환이라 자찬했지만 이를 위한 국민적 논의도 없이 그것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도 내밀한 사정은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해갔다. 그런 가운데 개정된 산문서에 명기된 새로운 방침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방위 예산을 2027년까지 5년간 2배로 늘리겠다고 한 방침의 실행 첫 해인 올해 3월 말에 통과된 방위 예산은 실제로 전년도보다 1조 4천억 엔이나 늘었다. 이례적인 초저금리 재정 완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친 아베노믹스 때문에 세계 최대의 정부 부채를 떠안게 된 일본 정부는 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해 부채로 방위비를 조달할 수는 없다는 전후 일본의 불문율을 깨고 호위함 건조비 등을 또다시 건설국채로 충당했다. 정부의 개발도상국 개발원조와는 별도로 동지국이라는 별도의 범주를 설정해 개도국 군대의 자재와 기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이라는 새로운 군사지원 틀도 4월 5일에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방위장비품 수출을 밀어주는 등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자민 공명 여당 협의도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군비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채로 방위비를 충당하지 않는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경제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무기 수출이나 기술 제공에는 엄격한 제한을 둔다 등 평화국가를 떠받쳐온 규율들은 차례차례 허물어져 형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부수되는 위험성을 포함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다른 의견도 들어보는 신중한 논의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야기된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감 확산 때문인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나 방위비 대폭 증액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한다. 이를 알리고 제대로 된 논의를 촉진해야 할 매스컴들도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에 편승하듯 정부가 필수적인 국민적 논의 과정과 합의 형성을 건성으로 형식만 갖춘 채 이를 강행할 경우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들이 대두하면서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아사히의 사설은 걱정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국만이 아니다. 정부가 설명이나 논의를 가벼이 여기고 헌법이 주권자로 명기한 국민을 제쳐놓고 나라의 중대한 원칙들을 차례차례 바꿔간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형해화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에 앞선 4월 30일 아사히의 또 하나의 사설 무기 수출 완화, 살상 무기는 용납될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국제 분쟁을 조장하는 무기 수출국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서약은 헌법에서 평화주의를 내건 나라의 근간이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제공의 길을 여는 것은 오랜 기간 지켜온 원칙의 등을 돌리는 일로 용납될 수 없다. 절박감이 느껴지는 이 신문의 선언과 같은 이런 사설은 그만큼 기시다 정권하에 일본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 집권당 자민 공명양당은 지난달 25일부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의 본격적인 재검토를 시작했다. 방위장비란 무기를 가리키며 이전은 타국으로의 수출 또는 제공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무기 수출이다. 기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이 바로 이 방위장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재검토를 명기하고 그 검토를 요구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즉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하나, 이전을 금지할 경우를 명확하게 정할 것. 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한정. 셋, 목적 외의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적정한 관리다. 수출 금지 대상의 예로는 하나, 국제조약 위반이 될 경우, 둘, 유엔 결의로 수출이 금지된 나라, 셋, 분쟁 당사국을 들고 있다. 이 3원칙의 현재 운용 지침은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관계가 있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고 수출 가능한 분야로 군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개 유형의 분야 관련 장비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뢰제거나 교육훈련을 추가하려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얘기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평화공원이나 국제협력, 일본의 안전보장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수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원래 1967년에 당시 총리 사토 에이사쿠 때 제시된 것으로 하나, 공산권, 둘, 유엔 결의로 금지돼 있는 나라, 셋, 국제분쟁 당사국에는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미키 다케오 총리 시절인 1976년에 그 밖의 다른 나라에도 수출은 삼간다는 정부 통일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무기 수출은 금지돼 왔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3원칙은 제2기 아베 정권 때인 2014년에 그것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지금 일본 정부나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투기나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한다. 기시다 정권은 이를 추진하면서 그래야 우호국과 안보상의 협력 관계가 깊어지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억지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이며 북한, 러시아 나아가 한국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억지력 강화에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예컨대 살상무기 제공이나 수출을 강화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대응도 강화돼 오히려 지역 긴장을 더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 자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지난해 4월 제출한 안보 관련 제언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어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을 받고 있는 나라에 폭넓은 분야의 장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약간 변경해 방탄조끼나 헬멧까지는 제공해왔는데 이제 이를 살상무기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살상무기 수출 주장이 겨냥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목표는 일본 방위산업의 육성과 강화다. 일본 방위산업제품납입처가 자위대만으로 한정돼 있는 현실에서는 양산효과에 의한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없어서 생산 기반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재검토가 다른 제도와 연동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군대의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방위산업지원법안에 들어간 수출 지원 방안도 3원칙의 운용 지침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내용도 바뀐다. 그리하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가 수출 금지에서 해제될 경우 그것이 끼칠 영향은 광범위하다.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개도국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다. 남중국해 영해 분쟁을 비롯해서 중국이 힘이 커지면서 벌어지는 이 지역과 중국 간의 이해 충돌이나 갈등은 무기 수출 산업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한다. 일본 무기 수출 3원칙 개정론자들은 지금 그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그럴 경우 한일은 안보협력국이면서 동시에 무기 수출 경쟁국이 된다. 4월 25일 집권여당 실무자협의에서 시작된 방위장비 3원칙 운용지침 재검토의 초점은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품의 수출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다. 수출 확대 전략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일본 방위산업 지원 강화다. 지난해 12월 가기에서 결정한 안보 관련 3문서는 방위산업은 국방을 담당하는 파트너라고 해야 할 중요한 존재로 명기했다. 최근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합의한 것도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생산 기반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품을 제공하자는 자민당 내의 요구도 전차 전투기 등을 제공하는 구미 제국처럼 일본도 그런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세계 무기 수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는 얘기로 들린다.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논의는 지난해 말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할 때의 핵심 멤버들이 그대로 담당하고 있다. 관련 국회의원들과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국 등 정부 관계자들이다. 개정 방향은 3원칙 자체는 그대로 2대 운용 지침을 대폭 완화하는 쪽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서울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한 뒤 이번 달 19에서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도 이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월 16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파격적인 대일 접근은 결과적으로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의 재무장의 길을 틔워주고 힘을 보태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봉쇄 내지 견제의 미일한 3국 안보협력 체제의 일원으로 적극 가담하는 형국이 됐다.